자, 계약 각 측의 특징에 의해서 청약을 받은 자의 의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있을 때, 자, 청약을 받을 때, 자, 민법상 계약의 청약은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약자는 청약에 구속되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청약에 대해 납부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A가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B는 민법상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근데 A가 청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A가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했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됩니까? 청약 나 당신하고 뭐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해주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우리 민법의 원칙인데 상법에서는 뭐냐면 상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뭐가 있습니까? 신속하게 빠르게 결정해줘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난 관심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신속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남녀 사이라도 상인 둘 다 상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자 A가 자 거래합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대방의 거래시마다 승낙 통지 없이 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상대방의 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을 받은 상인에 대해서 납부 통지, 자 승낙 여부를 승낙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그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만약에 물건을 받은 물건을 보내면서 갑이 물건을 보관한 물건을 보내면서 청약을 했다. 그러면 이 B는 을은 어떻게 된다? 그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보관해줘야 된다. 의무가 있죠. 납부 통지 의무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부 통지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상시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상시 거래가 계속 물건이 왔다 갔다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 번 거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으면 신의칙상 자 내가 물건 보내면서 이 거래하자 라고 했을 때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보관도 해줘야죠. 그냥 물건 때문에 방치해버려야지. 문 밖에다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 누가 훔쳐가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누구 손실이다? 갑의 손실이다. 그럼 갑과 을 간에 계속 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너무 이게 무책임한 거죠. 갑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납부 통지도 해줘야 되고 물건도 보관해라 라고 하는 거죠. 보관 의무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상사매매. 자, 상인 사이의 그 말은 상인 간, 그렇죠. 상인 간. 그래서 뭐다? 이거는 쌍방적 상행입니다. 두 사람이 다 상인인 경우에만 이 조항이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상인 사이에 행하여진 상행에만 적용되는 상사매매가는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확정기 매매 해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 의무,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 자, 이런 것은 자, 일반 가게의 상인과 일반인 간에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상인 간에만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씩 봅니다.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인 간의 상행에만 적용되므로 일방이라도 상인이 아닌 경우나 상행위가 아닌 경우는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하나씩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은 뭐다? 상인 간. 그래서 쌍방적 상행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의 수령지체. 자,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자,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한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게 매수인이죠. 이거는 매도인이고. 근데 을이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한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공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탁. 이 경우에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한다. 공탁시키고 통지를 발송한다. 이건가요? 그 다음에 매매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면 민법 규정과 같으나 다만 매수인에 대해서 공탁의 통지를 발송만 하는 점이 되는 점이 통지가 도달하는 점과 다르다. 그래서 상인 간에는 그냥 발신주의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신주의가 원칙이다. 그래서 공탁을 하고 발신만 하면 된다. 경매권 또는 자조매각권인데, 자,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그 물건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최고한 후에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매수인에 대해서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자,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그 상에서 부패된다. 그럴 경우는 곧바로 최고 없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민법상의 차이가 뭐냐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는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퇴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민법에서는 공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매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상법은 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죠. 즉 민법상으로는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 시가로 판다는 거죠. 팔아서 대금을 공탁할 수 있을 뿐 경매 대금으로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법은 경매 대금을 매매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확정기 매매 해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고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민법과 이런 차이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제는 이제, 선물한 계약. 이것이 이제 그 확정기 매매에 해당된다라고 판결한 거고 있는 거고요.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는, 자, 갑과 을 간의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수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을은, 매수인은 어떻게 된다? 그 물건을 수시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매수인에게 악의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그 다음에 선의면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6개월 내내,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 이런 것을 민법상에 하는 건데, 상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매수인이 6개월 이내 발견돼도 즉시, 이런 경우에도 이 검사를 하고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판례에 관한 건데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 공탁 의무. 자,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 또 매도인의 비용으로 자,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을 해지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매수인은 거기에 계약에 묶여있지 않죠. 그렇지만 계약을 해지했지만 그 매도인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단지 그렇지만 누구의 비용으로?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는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물건이 이제 곧바로 매도인한테 보낼 수 있으면 매도인을 하여금 처분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멀리 있는 경우에만 매수인이 알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수량이 초과된 경우에 그 상이 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다. 그렇죠?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뭡니까? 소비대차는 뭐냐면 빌려주는데 소비해버리는 거죠. 예컨대, 자, 제가, 갑이 을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을이 불쌍한 사람인데 쌀 한 가마니를 빌려줍니다. 을은 이거를 먹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쌀을 갚겠다고 했을 때, 자, 빌려준 쌀 그대로 돌려줄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쌀은 다 없어졌죠. 그러면 이 쌀에 대해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소비해버리고 돌려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쌀 한 가마니를 빌려주면 민법상으로는 다시 쌀 한 가마니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새끼 쳐서 쌀 한 대를 더 이자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즉 무이자가 원칙이지만 상법은 뭐냐면 상법에는 상인간에서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틀리다. 왜? 상인은 뭐다? 영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과 비상인 간에는 역시 적용이 없고 역시 뭐다 상인 간에서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 쌍방적 상행의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자, 보수 청구권. 자, 민법상 위임계약에서는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위임인이 수임인한테 뭐 해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떤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수임인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선의로 그냥 일을 해주고 뭐 보수에 대해서 뭐 달라 말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상법은 뭐냐면 상인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지성 그다음에 뭐서 돈을 굉장히 받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영업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되는데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사 임치. 임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무상수취인의 주의의무에 관해서 자, 내가 갑이 을한테 물건을 좀 맡아줘 라고 했을 때 을은 뭡니까? 무상임치죠. 돈을 안 받고 이것을 맡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은 뭐냐면 주의 의무를 굉장히 강화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갑을 위해서 을이 돈도 안 받고 물건을 맡아주는데 돈을 맡고 관리해준 사람처럼 주의 의무를 강화시켜 놓으면 굉장히 을이 힘들겠죠. 그래서 뭐냐면 을이 무상임치 하는 경우는 뭐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 의무 정도면 된다 이거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보관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법은 일반 상인의 무상 임치 책임에 대하여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뭐다? 상인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상 자기 재산에 관한 주의 의무만큼이 아니라 더 훨씬 일반적으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정도의 의무를 굉장히 더 강화시키고 있다. 상인의 경우는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직업에 있어서 임치받은 자의 직업이라든가 지위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인 표준에 의한 주의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단금의 이자. 민법상의 수임인과 수취인에 대해서는 최단금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무관리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관리자에게 최단금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인은 그 영업법인 내에서 타인을 위해서 금전을 채당한 때는 채당한 날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역시 상법원보다 돈을 받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당이 뭐냐 이거죠. 채당이 널리 타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출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지출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채당에 돈을 비추는 건 어떤다?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정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법은 이 채당금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상사시효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민법은 몇 년? 10년, 상법은 5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판례에 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상법의 그 민법에 대한 채권법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씩 보도록 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 청약 받은 자의 의무, 청약을 받은 자의 의무, 민법에 의하면 청약자는 청약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법은 더 나아가서 납부통지 의무, 상시거래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승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납부통지 의무 플러스 물건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거래 관계에 있는 채무자에게, 피청약자에게 더 의무를 강하고 있다. 변제자 매도인의 공탁권. 자,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 수령 불능일 경우에 공탁시 하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매수인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불능 공탁시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변제자 매도인의 경매권.
그래서 경매대금은 공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상법에 있어서는 경매대금은 공탁 않고 매매대금이 충당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 있다. 그래서 경매대금을 가지고 민법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상법에서는 그것을 바로 매매대금으로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정기행위, 확정기 매매에 있어서는 해제권이 발생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상법은 계속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자, 확정기 매매라든가 그 정기행위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래관계 있죠. 그러한 경우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거래를 신속하게 해결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매수인의 검사 통지 의무가 민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데 상법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분쟁을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물건을 받은 사람이 매수인이 그 물건을 검사해서 하자가 있으면 빨리 매도인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어떤 그 거래를 미연에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 매수인의 보관 공탁 의무는 민법상은 없지만 상법상으로는 이 다른 사람, 매수인의 상시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계속했던 사람들 사이이기 때문에 그 거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공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는 아까 쌀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했을 때 민법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간에 서로 쌀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쌀을 갚더라도 이자를 갚지 않는 게 원칙인데 상법은 돈을 밝히고 장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는 게 원칙이다. 이자를 주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수임이라든가 수취인 이런 사람들은 민법은 그냥 남을 위해서 옆에 사람들 물건을 좀 잠시 맡아서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일을 잠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경우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당사가 주는 경우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법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이런 경우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나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장사꾼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노력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뭘 제공하라? 보수를 제공하라, 대가를 제공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당금의 이자는 민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채당금에 대해서 법정이자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반면에 상법은 무슨 소리냐? 채당금은 법정이자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채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내가 금전으로 변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민법상에서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제를 해줬다 할지라도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상법은 돈을 밝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상임친. 내가 돈을 받지 않고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맡고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어떤 아는 사람이 제가 이제 민간인이고 서로 민간인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자, 내 물건 좀 잠시 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보고 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고도에 신경 써가면서 막 내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신경 써서 보관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고 받은 물건은 그냥 내가 내 재산에 하듯이 그렇게 그 정도의 의무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인 간에는 그렇죠. 상인의 경우에는 그렇죠. 상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런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성관주의 의무. 그래서 굉장히 보통 그 성관주의 의무는 뭐냐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 기울이는 그 정도의 의무가 아니라 일반 그 정도의 직업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의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자기 재산보다는 더 중한 그러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신경을 써서 보관을 해줘라, 관리를 해줘라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를 통해서나 교환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상법은 민법보다 특별법이다. 그래서 민법은 뭐다? 어린 백성들이다. 따라서 돈도 바뀔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인정이 많고 그런 법인데 상법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돈도 밝히고 그 다음에 거래를 빨리 마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신속한 거래를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 의무가 일반인보다 더 부여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 받은 거에 대해서 검사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통지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뭐 어떨 경우는 뭐 빨리 경매도 해서 그 경매한 대금에서 먼저 매매 대금을 우선 충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민법보다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상거래 질서를 빨리 완성짓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러한 색채가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있는 민법에 관한 특칙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간략하게 개념 위주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힘드신 분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용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를 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러한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상법을 공부하시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상법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 그 민법을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간단한 개념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그래서 민법과 상법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법은 민법보다 이러한 특색이 있구나 라는 시각에서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을 다 공부하시거나 상법을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꼼꼼하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잘 요약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민법과 상법과의 어떤 주된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을 하는 그러한 민법의 상법에 있어서 상형의 통칙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